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세월이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1월 신축월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특히 조심해야 될지 그런 각도에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1월 달은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볼 그런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신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면은 사주 명리에서의 신년은 2022년 2월 4일이 바로 입춘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날부터가 실제적으로는 2022년 1월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년 1월은 우리가 이제 2021년 12월, 즉 끝자락이라 할 수 있고, 명리에서는 이제 신축월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12월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2021년이 신축년이고 또 2022년 1월, 다시 말해서 명리에서 얘기하는 2021년 12월도 바로 신축월이 되기 때문에 세운에서 신축년, 또 월운에서 신축월, 이렇게 강한 신축의 기운이 들어올 때 어떤 분이 특별히 조심을 요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명리에서 얘기하는 2021년 12월, 다시 말해서 2022년 1월 달은 1월 5일이 바로 소환인데요. 이때부터 2022년 2월 4일이 입춘인데, 입춘 전날인 2월 3일까지를 우리는 12월이라고 얘기하고, 또 2022년 1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컨대 2022년 2월 3일 전에 태어나신 분, 예를 들면은 뭐 2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또 1월 30일 될 수 있고, 자, 이분은 이제 소띠냐 아니면 이제 범띠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2월 4일, 즉 입춘 전인 2월 3일 이전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바로 범띠가 아닌 소띠가 되겠습니다. 자, 명리에서는 어떤 양력과 음력의 기준이 아닌 24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간적 개념을 관리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인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람이 어떤 분일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을미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어떤 59개 일주에 비해서 특별히 조심을 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명리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기준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충의 관점에서 이제 그 기준을 보겠는데요. 바로 이 천간과 지지에서 우리가 동시에 충이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간지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천간도 충에 의해서 흔들고 또 지지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서 충에서 흔들린다는 것은 을미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8글자와 어떤 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그 어떤 결과를 좀 예측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을미일주만 가지고 전체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떤 그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일주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다른 일주에 비해서 바로 이 간지충, 즉 을신충이 되고 또 충미충이라고 하는 이 충에 의해서 삶의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십성으로 보면은 천간에는 이제 편관운이 들어오고 지지에는 이제 편재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축토에 이제 계신기라고 하는 이제 지장간이 있는데, 바로 이 신금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편관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편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명 또 칠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간에서 어떤 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또 나를 괴롭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건강이라든가 또는 이제 관에 의해서 이제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관제수, 또 소송, 뭐 시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편관운이 들어올 때 사주 원국에 이 편관을 이제 제거하는 거, 우리 식신제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을목 입장에서 이 무토가 사주 원국에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 또 칠살운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제거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특성이 좀 있다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사주 원국의 수, 이제 인성 기운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 평간에 의해서 인성으로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살인상생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또 그 기운이 좀 완충작용이 될 수 있다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 특히 신약한 사주일 경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지에서는 이제 편재운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 재성이라는 것은 이제 돈과 여자, 또 이성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의해서 반드시 어떤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12월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과 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궁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 충이 일어나는 것이 부부궁이 되기 때문에 부부 전선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지충이라고 하는 것, 즉 청간에서 나를 괴롭히는 칠살의 기운과 또 지지에서 어떤 돈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이성 간의 문제에 의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삶을 괴롭힌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떤 건강까지 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을미일주, 특히 신약한 사주이거나 또는 식신재산할 수 없거나 또는 인성이 없는 분들은 특히 12월 달에는 조심을 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라는 각도에서 간략히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이제 을미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운과 월운에서 강한 신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돈과 또 이성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어떤 관제수, 건강, 스트레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이제 눈이 강하게 온다는 예보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마 일부의 사람들은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차를 또 운행을 하되 어떤 감속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잘 운전하고 있는데 타인에 의해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국은 제일 좋은 상책은 강한 눈보라가 올 때는 차를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운이 들어올 때는 결국은 돈과 여자, 부부관계 또는 어떤 관제수, 건강,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기운들을 원천적으로 차단 내지는 또 관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기예보가 나왔을 경우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게 행동하듯이 사람의 운세에 따라서 개인의 운이 바로 눈보라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운이 나에게 해당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재빨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 중심에 바로 사주 명리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이것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근원, 그것이 바로 이 사주 마케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월 신축월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특히 조심해야 될지 그런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마케팅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